안녕하세요, 이혁비 여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복수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신윤하. 안동중학교에 다니는 권구영입니다. 바쁜 일정 중 리멤버스 프로젝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정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제가 일정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시고 이 시인으로도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육사 선생님은 독립유공자이고 저는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독립운동은 역시 하셨고 또 글을 오랜 세월을 쓰지 않으셨는데도 짧은 기간에도 많은 글을 50여 편이나 썼고 그런데도 또 좀 특별한 글이 있잖아요. 제가 꼽자면 한 5가지는 좀 알려주신 그런 글인데 저는 그런 아버지보다는 우리의 아버지의 그 심성이나 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인류를 사랑하셨는 분이거든요. 뭐 골목대장식을 그런 분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헌들과도 교류가 있었고 또 중국의 노신 선생 이런 분들은 중국에 가는 곳마다 그게 있어요. 기념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그냥 노신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상해의 아버지와 만났던 자리에 가게 됐어요. 우연찮게 갔을 때 이건 정말 세계적인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존경해서 글도 쓰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또 돌아가신 영전에 바치는 글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육사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원록 선생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3남매를 낳았어요. 위에 오빠와 언니를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낳았는데 우로 둘이는 오빠는 3살 때 홍역으로 갔고 또 언니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6개월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홍역으로. 옛날에는 홍역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41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태어났는데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못난이인데 그래도 못난이라도 오래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여사님 되게 아름다우신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래서 양자를 우리 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분 6 중에 5째 삼손에 3째 아들 양자를 했어요. 나이는 나랑 같은데 저는 2월이고 그 동생은 섣달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됐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원래 동생이 일을 맡다가 해라 그랬는데 김여동 시장님이 그래도 혈손이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왔죠. 감사합니다. 이혁비 여사님은 이육사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학교에서도 뭐
육사 선생이 따지다 해서 너나 그 시를 읽으라든지 뭐 이 강연 어때서 이런 시를 짓게 됐나 정보도도 예, 그래서 항상 제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선생님들은 무조건 저를 문예반에 넣어놓으면 3개월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참다가 4개월 되면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저는 가사반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그러시지 않았으면 오히려 좀 무관심하게 그랬으면 저도 좀 유명한 여류가 되지 않았을까. 어릴 땐 철이 없어서 자부심이라고 해도 부산으로 느껴왔는데 제가 늦게나마 아버지 일을 하게 맡아서 하게 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요즘은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아버지가 가신 곳마다 현장마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노신이라는 분을 그런 유명한 분을 저희 아버지의 친한 벗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도로 사후에 또 기록도 남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노신 어른이 가는 곳마다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국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 그분이 많이 알려졌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훌륭하신 분과 저희 아버지가 서로 왕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북안동에 이육사 선생님의 문화관이 세워졌다는데 이육사 선생님의 문화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육사 선생님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냐 기념비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2007년도 3월 1일부로 왔을 때는 2000년도에 했을 때는 6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적은 문화관이었는데 제가 오니까 1년에 13,000명이 시청자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직계의 자식이라고 이제 알려져서 이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오고 이제 그게 또 나라에서 너무 좁다 해서 크게 지어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때 4만 명까지 왔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4만 명이 오면은 앞으로는 더 많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 제가 기대한 만큼 기다렸었는데 그 세계적인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던 손님도 중단이 되고 못 오게 되고 외국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못 오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냈냐면 이제 저는 욕심을 내지 말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또 그 코로나가 이제 좀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굉장히 안정된 저희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학관을 한 번 다시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자, 이번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육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해드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공관학교에 학생으로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일선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글로서 표현을 하자. 총칼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실천을 옮기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하죠. 이혁기 연사님께서는 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은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것보다 학생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혁비 여사님 소중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이건 저희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드리는 소정의 선물입니다. 아,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영 선생님.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경안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권가은. 일조중학교에 다니는 김승희입니다. 바쁜 일정 중 리멤버스 프로젝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복 선생님께 대하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운동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 실질 사항은 잘 모르고 그 전에 들은 이야기로 줘서는 본래 아버님이 여기가 여기 현장소가 임안면인데 호대동리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번 그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을 주동하신 분들이 호대교회 교인들이 주동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저의 백분이, 그러니까 적은 아버지, 그분을 주동하셔가지고 아버지도 함께 하셨는데, 기란 시장날 그 많은 시민들이 그때 당시로 한 500여 명 모였다 그래요. 그 모인 데서 그 군중들이 기란 그때는 주재소라 그랬는데 주재소 앞을 통해서 기란면 사무소까지 행진을 하면서 그 운동을 하셨고, 면사무소에 가서는 그 반항으로 그 면사무소 유리창도 부수고 격하게 하니까 이제 지서에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안동 경찰서에 그때 뭐 수비대라거나 경비대를 불러가지고 해산을 시키고 그렇게 운동을 하셨다. 정유복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 후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삶에 대한 뭐 저희 어리게 잘 모르지만은 그때 그 독립운동했는 사람들을 일본 경찰들이 요신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집에 오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방랑 생활을 했죠. 뭐 일본도 가셨고 만주도 가셨고 뭐 이래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집에 오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때문에 계시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시고 늦게 이제 그 가족을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뭐 삶이라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었지요. 뭐 고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골에 사면은 그 농토가 있어야 되는데 농토 없고 뭐 흩어져 살다 보니 가족의 형편도 없고 이런 삶에서 가정 살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방랑생활을 하시면서 그 뭐 요새로 말하면 노동자 제가 하시는데 목공을 조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생계를 이어나갔고 그랬죠. 정유복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가치나 가르침을 가지고 계셨나요? 뭐 아버님은 뭐 저게 뭐 크게 활동을 못 하셨고 그 경찰서에 잡혀가서 그 요새로 말하면 유치장에 그 형 없이 경찰서에서 고생하는 그런 고생을 하고 실제로 이제 형을 받아서 대구 형무소에 가서 생활을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이제 그 옥고를 치르셨고 정영원 선생님께서는 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제가 사는 거는 뭐 그 요즘 세월 같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는
뭐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농사를 지으려 그래도 농토도 없고 뭐 이런 생활을 해 나오다 현재는 뭐 조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정부에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20년 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그 보훈 가족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이제 조금 생활이 나고. 정영원 선생님, 소중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거 저희가 만나고 있는 참 아이고, 뭐 또 이런 것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병선 선생님.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복지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조서희, 경덕중학교 다니는 홍은기입니다. 바쁜 일정 중 리멤버스 프로젝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만나가 반갑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즐겁고 좋은 학생 시대 이었을 송영학 선생님이 3일 만세운동 주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많이 배웠겠지만은 1894년도부터 안동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1919년도 기란 장날에 3월 21일 날 단체에서 만대운동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뭐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마음은 다 가져가 있었겠죠.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랑 동네 몇 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동으로 독립운동 선동한 걸 그래 하고 있어요. 유명한 독립운동 중에서는 안동에서의 독립 만세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나요? 예. 안동 독립운동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리도 굉장히 대단한 자리였고요. 옛날에는 행정기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일체치아리 또 있고, 바로 옆에는 법원검찰청이 있었고요. 앞에 아파트 자리는,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관서가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예안면이라든가, 운동면이라든가, 군산읍이라든가, 기란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오늘 장날은 어느 지역에, 다음 장날은 어느 지역에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인 날을 택해가지고 그랬어요. 송영학 선생님의 독립운동 정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할아버지가 그때 그때는 뭐였고, 아버지한테 얘기 들은 얘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국권을 베끼면 안 된다,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모든 게 뭐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제3상 손실 보든지 가족상 손실을 보든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이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손병선 선생님께서는 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TV나 여러 매체는 많이 보고 있지만, 나라 없는 그 삶이라는 건 상상도 해가지고 안 돼요. 나라가 없다는 건 절대 상상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던 현실이 뭐라면 일제 36년, 안동서는 51년간 갑니다. 그런 그 역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몸소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 지켜야 되고, 내 지역은 또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되고, 나라는 전 국민이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길거리에 다니다 후지 하나 주는 것도 나라 돕는 일이니까, 그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피해주지 말고, 내가 솔직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다른 사람이 잘함으로써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자꾸 전파되는 식으로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손병선 선생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게요.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학 선생님의 업적과 가르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학생들 만나봐가 너무 좋고요.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그게 대단한 일은 마야가 나라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한 개라도 남 피해 안 주고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남한테 일이 좋은 정도 있으면 항상 되는 거고 남이 아프면 내가 덮어주고 남이 좋으면 내가 칭찬해주고 그런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건강하시고 힘내야 됩니다. 나중에 살아가는데 그게 모든 재산입니다. 그죠? 힘내고 열심히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정호 선생님.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길주중학교에 다니는 홍윤호. 복지여자중학교 다니는 이채원입니다. 바쁜 일정 중 리멤버스 프로젝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연 선생님은 이제 등장할아버지인데 1845년에 경상도 의성군에서 서전북면서 권성종 호도 할아버지의 길제사이에 반암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위로는 생으로 권종희 할아버지가 계셨고 누나가 한 번 있었죠. 권희연 선생님은 김상종과 함께 의병 활동에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권희연 선생님은 평소 서강부와 김상종의 선생 김희용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896년 김상종의 유성군을 중심으로 의병을 설립하여 권희연 선생님과 서강부도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종 의병진에 봉기를 하셨지만 적전에서 분패되었고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권희연 선생님도 그때 전사하셨다는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상종 의병진은 실전 끝에 분패되었고 그 과정에서 권희연 선생님과 서강부도 그리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의병에 전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국이었습니다. 권희연 선생님과 그의 동지들이 헌신적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권희연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독립운동의 업적과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네, 선생님의 업적과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승되고 이어져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현실과 표정을 그리고 그 이념을 계승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에 심어주고 교육과 문화 통일을 추진해야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희연 선생님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식과 애국심을 유지하여 더욱 발전된 조국을 이루어 가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호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네,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국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희연 선생님과 같은 희생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장하며 학문과 인정을 준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 선생님, 저희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신 어른들을 잊지 않고 그 역사를 생각해 줘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헌신하신 그 어른들의 도구를 취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대영 선생님.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안동중학교에 다니는 김민석, 경안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조영경입니다. 바쁜 일정 중 리멤버스 프로젝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대영 선생님은 권길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선생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추산 금기 선생님의 후손이며 지금 현재 강복회 활동을 하고 있는 권기일 다음 질문인데요. 권기일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나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만주의 신무관학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권기일 선생님의 활동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권기일 선생님께서는 그 만주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그 봉오동 전투에서 이루는 일이 그 창피하고 아주 그 보복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 견신천변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견신천변. 네. 견신천변에라는 그것이 일본군들이 일본군들이 창피하고 보복으로 그 한족을 그 조선민족을 갖다가 이제 말살하고 보복으로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20년에는 견신천변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권기일 선생님도 일본군에 의해 사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는 신무관학교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계모와 또 학생들을 가지고 하는 그 낚시다 보니까 그 모든 거기에 대한 일본군들이 그 경승천변으로 인해가지고 보복으로 일본군들이 이제 신무관학교를 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문서를 옮기려고 옮겨하려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립군 쪽에서는 그 신무관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꼬마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물건을 그렇게 물건이다 갖고 있겠다. 서류와 그 이제 모든 자료를 이제 그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가 끝까지 거기 있다가 일본군들한테 그 이제 고의가 되고 할아버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우연인지 지금 현재 와서 우리 할아버지는 1920년 8월 15일에 그 신무관학교 그 이제 옥수수 밭에서 수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권기일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대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우리 그 아버지께서 그 해방이 되고 만주에서 나올 때가 28개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버지인데도 듣고 우리 할머니인데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한 그 독립운동 정신을 하나하나 기억하니까 지금까지 70.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일 선생님의 헌신과 힘든 시기를 알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경희 선생님.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경덕중에 다니는 이동전, 경덕중학교 다니는 이재영입니다. 바쁜 일정 중 리멤버스 프로젝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호직 선생님의 생애 활동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호직 선생님은 그 안동 기란면 송사동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생명과학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농림학교라고 했어요. 안동 농림학교 10기 학생으로 재학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가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그때 당시로는 초등학교도 못 가는 분이 많았고 농림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안동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가시던 분이었어요. 그 10기 학생으로 재학을 하던 중에 1943년에 그 비밀 결사 단체인 조선회복단이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었고 한 1945년쯤에는 한 51명 정도로 그 조선회복단 인원이 늘어났어요. 네, 안동의 유지분들하고 농림학교 학생들하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되기 전에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기소유예로 출소를 하시게 된 거죠. 네. 안동 농림학교 학생 항일 운동에서 간략하게 설명. 안동 농림학교 학생 그 항일 운동하는 단체의 이름은 조선회복연구단이에요. 그 조선회복연구단이 처음에는 8부기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원을 모으고 권오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기 학생인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신사참배를 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의 그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학생들의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그 농림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해병대나 경찰서나 이런 곳에 습격을 해갖고 일본에 어떤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건을 발각이 되면서 그 회원의 명부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실제로 그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권오직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무직 교문을 겪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모두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죠. 그래갖고 학생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조직의 조선회복연구단입니다. 그러면 권오직 선생님은 독립운동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 권오직 선생님은 그 해방이 우리가 8월 15일 날 되고 8월 16일 날 기소유예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교편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가학생이셨어요. 근데 제가 권오직 선생님의 자녀지만 아주 늦게 저를 늦둥이로 낳으셨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없어요. 권오직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같이 했던 기억이 그냥 희미하게 몇 컷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느 아버지처럼 저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셨고 같이 놀아주시고 이런 기억들이 있고 그때 근무하시던 학교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시던 기억이 있는데 옥고를 치르면서 건강을 너무 많이 잃으셔서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그때 이제 그때는 분필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필에 나오는 그게 이제 폐로 가서 옥고를 치르면서 이렇게 폐 쪽에 많이 손상을 입으셨는데 숨을 잘 못 쉬면서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있으시고 가정에서는 그냥 여느 평범한 아버지셨어요. 근데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의롭고 그 다음에 공평하시고 엄하신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적으로는 사랑을 많이 가지고 하셨던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권경희 선생님은 권오직 선생님 후손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게 그리고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그 농림학교가 지금 따지면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친구들 보다가 한 서너 살이 많을 때인데 내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과 막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했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의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시대가 그랬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야지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큰 뜻을 품고 뭔가를 행한다기보다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나라 참 좋아하죠. 네. 외국 그 스포츠를 할 때면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고, 저는 집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를 항상 게시를 해요. 태극기를 게시를 하고,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절대 버리자.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은 나라 사랑 마음이 아닐까.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사랑하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이 여사님, 소중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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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소량의 돈목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아유, 고마워. 열심히 꾸미셨네요. 근데 진짜 이익사 선생님 문학관도 가고 이런 거 가보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했는데 이익사 선생님 딸이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계셨어 이러면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고마워. 건강히 좋은 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문학관에 한번 와. 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후손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신다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또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어쨌든 국가가 우리들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저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참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훌륭하게 자랐어요. 강북의 안동 TV의 손병훈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보다 더 많이 와닿는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또 도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닥쳐서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리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지금 열심히 나눈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자선이야. 열심히 가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어른들은 잊지 않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잊지 않고 발휘해서 잘 해주시는 그런 학생들은 그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나라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겨울이 된 후원하니까 저희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훌륭한 학생이 되어서 나라의 제목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이렇게 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새기고 그걸 토속 삼아서 더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그들을 저는 인간 슬레이트 역할을 맡은 리멤버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김태현입니다. 이제 박수를 칠 때 손이 너무 아프고 또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주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리멤버스 프로젝트 청소년 신윤아입니다. 이옥비 여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리포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옥비 여사님을 실물로 보는 정말 영광이고요. 이런 리포터 체험을 처음 해봤는데 긴장돼서 미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안동중학교에 다니는 리멤버스 프로젝트 청소년 권구영입니다. 오늘은 이옥비 여사님의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이옥비 여사님 만나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이런 계획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온 길주중학교에 다니는 김승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인 정영원 선생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하니까 약간 힘들고 재밌고 좀 신기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 다니고 있는 경안여자중학교의 권가은입니다. 오늘 독립유공자 자손분이신 정영원 선생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뭔가 좀 감사한 느낌이 들고 좀 영광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주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조성희입니다. 많이 떨렸는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덕중학교에 다니는 홍은기입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니까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주여자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3반 이채원입니다.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성함도 많이 알았고 그에 대한 속사정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 실수를 할까봐 되게 긴장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끝나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주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4반 23번 홍윤호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운동가들 정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떨렸어요. 떨렸는데 별로 실수도 안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중학교 1학년 7반에 다니는 잘생긴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말실수를 뭔가 자주 해갖고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말실수를 별로 안 해갖고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안여자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조영경입니다. 직접 독립운동가 후손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되게 영광이었고 좋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경덕중학교에 다니는 이동현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생각을 여쭤보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궁금한 걸 물어본다는 걸 흔치 않은 일이니까 한 번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경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셨고 어차피 네, 어려웠던 점이 조금 당연한 것이면 좀 긴장됐었고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 할 때는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분들을 만나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는 그런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6분의 후손분들을 만나보았고 대표적으로 이옥비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직접 리포터로도 활동해 보셨는데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역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언젠가는 저런 분들을 만나보았었으면 했는데 직접 만나보아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만한 용기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육사 선생님처럼 글로라도
뭔가 운동 같은 걸 해보았기를 바라야겠네요. 안동에는 하회마을 같은 아름다운 마을도 있고 독립운동가이신 이상용 선생님의 자택도 있어서 정말 유교적인 문화가 가득 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 같아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이번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기획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다른 여러 성우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리멤버스 프로젝트 안동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다 이제 곧 마무리할 건데요. 내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또 해보았으면 하는 소감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직접 독립운동가들의 자택이나 찾아가서 답사리 같은 걸 해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영상 만드는 게 솔직히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냥 한 편의 영상으로만 보니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집, 콘티, 영상 촬영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유튜버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유튜버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까? 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리멤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인터뷰를 보고 좀 더 그 독립운동가들 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후손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그 기회들을 접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신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